안녕하세요.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올 화이트를 딱 입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꾸준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고 또 제 영상의 어떤 미래를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릭슨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네. 박인비 메인 스폰서. 네. 거기서 연락이 와서 의류가 있으니까 이 의류를 이게 입고 좀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뭐 저야 뭐 그렇게 아주 큰 회사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협찬해 주시면 저야 항상 감사드리죠. 네, 그래서 또 일반 회사도 아니고 박인비의 메인 스폰서인 스릭슨에서 해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움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스릭슨을 입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웨지를 들고 있어요. 거의 뭐 드라이버 레슨 위주로 하다가 사실 웨지에서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많고 드라이버에서도 얻어야 될 게 많죠. 하지만 어프로치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더 감이 훨씬 더 많고 좀 더 풍부해요.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프로치를 할 때 제가 왜 이렇게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손이 빠지는 거, 네, 이거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끝날 때쯤에 이제 같이 화면 올려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손이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드라이브를 들고 했더니 뭐 아이언도 그러느냐 어프로치도 그러느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퍼터를 할 때도 스트로크를 하면서 계속 퍼터를 만약에 30m까지 한다 그러면 결국엔 손이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 카메라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어프로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립 끝을 잘 보시면 그립 끝이 이렇게 내려가요. 처음엔 내려가다가 처음엔 이제 다운스윙 시작하면 이렇게 앞을 보고 점점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면 땅에 쳐지죠. 쳐지면서 그립 끝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헤드는 항상 그쪽 카메라 방향으로 가죠. 네, 이 방향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돌리는 건 뒷땅과 덮이는 현상, 생크 이런 게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뭐든지 과하면 안 되겠죠. 네, 무조건 이것만 당긴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팔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빠지게 되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쭉 빠져나가죠.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걷다가 다리를 쭉 피면서 상체를 쫙 숙이면 균형을 잡으려고 내 왼팔이 뒤로 쭉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빠져나가게 돼 있죠. 이렇게. 골반도 빠지고. 그러면서 팔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네. 이렇게. 해보세요. 걷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편해요. 이게. 그런다고 또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그냥 편하게 해보자고, 편하게. 몸이 열리면, 그렇죠? 몸이 열리면. 그래서 팔의 로테이션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수피네이션이라 그래서 이런 동작은 없어요. 네. 항상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고 몸을 쓰면서 스윙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팔이 열리면서 스윙이 되죠. 근데 이게 안으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허리를 자꾸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엎어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이렇게 도구를 해놨는데 왼쪽 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왼다리를 타겟 방향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데 힙슬라이드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힙슬라이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아무리 밀어도, 그렇죠? 다시. 아무리 밀어도 여기에 이제 이 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선이 보이겠죠? 일자로. 여기에 가까워지는 건 무릎이지 골반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 선을 향해서 무릎을 아무리 벽을 깨부신다고 무릎을 밀어도 이 골반이 나가는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이 무릎을 벽 쪽으로 과감하게 보내지를 않으면 골반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동작은 백스윙 탑에서 카메라 방향으로 왼쪽 무릎을 보내면서
나오셔야 돼요, 동작이. 그죠? 타겟 방향 쪽으로 무릎을 보내고 일어나는 동작. 다리 글로 가잖아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죠. 근데 뒤로 빼면서 돌면은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초급자들은 앞으로 넘어져요. 근데 상급자들은 치고 나면 옆으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내고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무릎이 나가면서 넘어지는 거겠죠. 아이언도 그렇고 모든 샷이 인사이드로 빠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인사이드로 빠질 때 중요한 게 왼쪽 무릎을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빠지게 할 것이냐. 그죠? 백스윙 탑에서 타겟 방향으로 보내면서 빠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백스윙 하면서 왼쪽 무릎을 타겟 방향으로 보내놓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타겟 방향으로 무릎을 살짝 보내면서 이동을 하면서 백스윙을 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일어나면 네, 좀 더 단순하게 칠 수 있으니까 좀 쉽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또 제자리에서 이렇게 돈 다음에 무릎을 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백스윙 하면서 싹 가는 방법도 있고, 자,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는 건 없어요. 단지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발바닥 압력 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발바닥 압력에 의해서만 가는 거지 내가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왼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스윙을 인사이드로 쭉 가져가는 것은 맞으나 이 인사이드로 가져가기 전에 백스윙 탑에서 뭘 해야 되냐면 다운스윙 쪽으로 무언가 이 디딤이 필요해요. 근데 딛는다는 게 이렇게 딛는 게 아니고 왼쪽 무릎을 타겟 쪽으로 충분히 보내준 후 딛는 게 필요한 거죠. 보이시죠? 그죠? 왼쪽 무릎을 보내고 난 후 디디면 절대로 헤드업도 안 나오고 채도 잘 열려요.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무릎 타겟 쪽으로 보내고 왼쪽 익스텐션 벌어지죠? 그렇죠? 익스텐션. 근데 왼쪽으로 무릎을 보내는 동작을 안 하고 하면 약간 빠져요. 빠지고 하면 자세가 안 나오죠. 앞에서 보면 더 웃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다리가 무조건 돌면 안 되는데 이 왼쪽 무릎을 보내는 동작을 안 하니까 제자리에서 돌면서 오른다리를 뛰게 되는 거지, 왼쪽 무릎을 타겟 방향 쪽으로 보내고 난 후 일어나시면 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오른다리는 끌리는 아마추어들 중에 못 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리가 돌아가지고 이 새끼발가락 구두나 이 신발 다 닳지 이쪽 안에가 닳는 경우는 없죠. 옛날에 스파이크 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쇠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만큼 끌었기 때문에 거기 닳지 말라고 붙였던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들 보면 여기 새끼발가락 쪽이 시커매요. 얼마 잡아 돌렸으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아 돌리면 이렇게 돼요. 발은 도는 게 아니에요. 뛰는 거지. 근데 그게 되려면 회전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타겟 방향 쪽으로 무릎을 보내고 무릎을 보낸다는 이거 이렇게. 그죠? 다리를 벌린다는 느낌. 무릎을 보낸 후 익스텐션. 그러면서 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짧은 웨지를 해도 똑같아요. 보내고 익스텐션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아이언도 똑같아요. 자, 다시. 자, 무릎을 보내고 익스텐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자, 드라이버도 볼게요. 드라이버도 무릎을 여기서 보내고 익스텐션. 똑같죠? 그러니까 아이언, 웨지, 아이언, 드라이버 다 같은 시스템이에요. 셋업과 볼의 위치 때문에 다른 거지 모든 시스템은 똑같아요. 무릎을 보낸 후 손 궤도 안으로 빠지는 거.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